네, 이번엔 초등학교 2학년 남아의 사연인데요. 친구들 무리에 이렇게 섞이지는 못하고 그냥 그 외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왜 끼지를 못하지? 가서 그냥 한마디라도 좀 걸면 좋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조언을 해줘야 될까?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친구들 종종 많이 보지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걸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막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이 좀 대면대면에 하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서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겉도는 아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고 거리두기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거리두기, 아이들도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아이들은 정말 이름도 모르는 상태로 함께 놀기가 자연스럽게 진짜 잘 됐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공동체 생활들이 적어지면서 그게 이제 훨씬 힘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제가 비교해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보통 이렇게 겉도는 아이들 왜 겉돌까?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각자 맥락에 따라 다른데 보통 그냥 예상하시듯이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말하는 거 되게 싫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래서 차단해서 혼자 노는지 이렇게 계속 친구들 노는 것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거기 끼지 못하는지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연 주신 분은 애가 계속 관심은 있는 거 같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근데 과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탁 떠올려 보니까 과거에는 진짜 그냥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다가 한 20분만 지나면 그냥 그렇죠. 막 뒹굴면서 놀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진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하는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자 놀 수 있는 매체도 너무 많으니까 네. 가만 놔둬도 뭐 게임해도 되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또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좀 시작해 볼게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관심은 있어. 근데 다가가지 못해. 그 더 안타깝지. 계속 빙빙 도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너무 내성적인 아이. 그 아이들은 좀 멍석이 필요해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발표할 때도 멍석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친구하고 만날 때도 멍석이 필요하고, 뭐 발표 하나 하려고 그래도 멍석이 필요한데, 그런 멍석이 필요한데 멍석이 없어, 아직. 잘 발견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좀 그런 현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애들이 하는 놀이에 놀이 능력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끼고는 싶은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뭐 규칙이나 원리나 뭐 그때그때의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게 이제 연령에 비해서 정말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대장이 돼야 되는 아이들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 아이도 제가 이제 그동안에 임상 사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낯선 집단은 나를 중심으로 몰리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 말로 핵인싸가 꼭 돼야 되는, 심리적으로 핵인싸가 되어야만 이게 노는 거야. 그렇지 않고 원 오브 댐으로 노는 거는 내 만족이 안 돼.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겉돌면서 근데 계속 관심은 있고 개입은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중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친구들한테 못 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네는 내부 심리적으로 스케일이 엄청 큰 애인 거죠. 그래서 많이 끼어도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왜? 내가 언짢으니까 모든 자극이 좀 언짢은 거지. 네,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주지 않으면 난 여기에 안 해. 나 주변 인물은 싫어. 나 거기 있을 수 없어. 딱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이게 어색해서가 아니라 또는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딱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약간의 그런 큰 강한 욕구가 있는 아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모습을 아이의 자녀의 모습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그때 무엇을 해줘야 되지? 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매우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약간 주변 인물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원인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너무 이제 집단에 자꾸 끼려고 하지 말고, 만일 집단이 형성이 됐고 그 집단에 끼고 싶으면 그 집단 중에 한 명하고 친해지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죠. 이제 아까 그 멍석을 하나에 조금 더 친근감이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끼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좀 더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함께 가서 같이 놀이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멍석을 어떻게 깔아줘야 될까요? 멍석을 부모가 좀 깔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부모 입장에서 멍석을 어떻게 깔아줘야 될까? 그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에 애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막 그 겉돌고 있겠죠? 그러면 걔 손 딱 끌고 가서, 어머, 니네 뭐 하고 노니? 하면서 내가 친구가 되는 거죠. 엄마가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놀다가 보면, 이제 엄마는 슬그머니 빠져도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라는 해주는 거죠. 거죠. 예. 엄마가 그렇죠. 먼저 말도 영유아의 경우에. 붙여주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건 못하니까 이제 다른 친구를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거고, 놀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 아주 쉽게 정말 놀이 레파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놀아본 사람이 놀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요즘 애들은 또 새로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새로운 거에 약간 긴장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우리가 갖고 노는 게 뻔했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머, 제기차기 한다. 그럼 저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막 되게 다양하고 특별한 그런 놀이 도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좀 자기가 못하고 무능하고 이런 것이 좀 두렵고, 그러니까 시도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하고 밖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놀이를 부모님이 좀 평소에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능숙하게 만들고, 또는 아이들한테도 제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되게 재밌다. 해볼래? 이렇게 놀이를 잘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들이 그 놀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의 놀이 능력 레파토리가 유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아 때는 더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중에서도 그런 놀이 능력이 너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들어가는 거는 어른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재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틀려가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용기를 좀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기가 저절로 그냥 확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니 이런 현상이 생길 테니 많이 경험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이 되려고 하는 아이는 조금 복잡해요. 아이의 심리가. 그래서 이제 아직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되게 클 수도 있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흥미를 못 느끼는, 정말 자기는 본능적으로 그 흥미를 전혀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협력하면서 뭔가 내가 학대된다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어떤 지침을 줘서 그러면 안 돼, 이걸로는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주변에서 어떤 공감, 도움,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하는 게 옳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주변에서의 어떤 협력 같은 걸 받아가면서, 이게 더 재밌게 되더라, 더 확대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이 친구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조인했더니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네, 이런 느낌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좀 더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왜 중심이 되고 싶겠어요? 인정받고 싶어서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히려 인정이 너무 과도해서 그 인정을 계속 갈구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인정이 제대로 없어서 갈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첫째 형이 항상 집에서 인정받아. 그럼 난 둘째인데, 그럼 나는 집에서는 안 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라도 인정받아야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받아서, 그렇지만 인정이 키워드예요. 과도하든 없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은 아이들은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거고, 인정이 너무 과도해서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유아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라면 좀 더 이렇게 그 원 오브 댐으로 할 수 있는 사고를 좀 많이 심어주는 거. 네.